안녕하세요. 온라인 비즈니스 코치 이실장입니다. 저는 구글, 네이버 SEO 최적화, 웹사이트 상위 노출,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통해 많은 사업가들이 온라인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다 보니 아직 웹사이트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SEO 상담부터 받으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저 역시 오랜 기간 디지털 비즈니스를 분석하고 운영하면서 수많은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직접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오늘 영상을 찍어보았는데요. 여러분, 플랫폼 비즈니스가 정말 돈이 될까요? 막상 시작해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고 경쟁이 치열하며 편할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다, 돈이 생각보다 안 된다,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많은 조사를 하지만 막상 현실은 기대와 완전히 다를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많은 기업들이 앞다투어 뛰어들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성공하는 플랫폼 vs 실패하는 플랫폼,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카카오택시처럼 성공하는 플랫폼과 실패하는 플랫폼의 차이는 뭘까요? 그리고 이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게 정확히 뭐고 왜 기업들이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 걸까요? 정확한 데이터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플랫폼 비즈니스가 진짜 돈이 되는지, 성공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사실 플랫폼이란 단어 자체는 기차역 승강장에서 유래했습니다. 승객들이 기차를 타고 내리는 장소, 여러 노선이 만나 연결되는 공간이죠. 이 개념이 비즈니스로 확장되면서 공급자와 소비자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장터를 제공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판을 깔아주는 사업이에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직접 제품을 만들거나 팔지 않습니다. 대신 판매자와 구매자가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카카오택시 등이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식당과 고객을 연결, 당근마켓, 중고 물품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 열을 올릴까요? 그 이유는 바로 비용 대비 수익성이 좋고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품을 직접 만들 필요도 없고 공장도 필요 없고 물류도 신경 안 써도 되잖아? 그냥 판만 깔아주면 돈이 되겠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 사업을 해보겠다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뛰어듭니다. 근데 막상 시작해보면 매우 쉽지 않습니다.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기업들이 왜 이렇게 플랫폼 비즈니스에 열을 올리는지부터 짚어볼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낮은 초기 투자 비용. 제조업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공장을 짓고 생산 라인을 만들고 재료를 사들이고 인력을 고용해야 합니다.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근데 플랫폼 비즈니스는 제품을 직접 만들 필요가 없어요. 웹사이트나 앱을 개발하고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IT 시스템을 구축하면 끝. 초기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자본이 적은 창업자도 도전할 수 있는 분야죠.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을 한번 보세요. 배민이 처음 시작할 때 직접 식당을 차렸나요? 아니죠. 이미 존재하는 식당을 연결해주는 배달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그 결과 공장 없이도 물류 시스템 없이도 전국 단위의 서비스가 가능했던 거죠. 플랫폼 비즈니스가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운영 비용 절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을 하면 운영 비용이 거의 안 들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플랫폼이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유통업에 비해 운영 부담이 적은 건 맞습니다. 왜냐? 제조업은 공장을 돌리고 생산 라인을 운영해야 하고 재고를 관리해야 하고, 유통업은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물건을 보관하고 배송을 직접 처리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반면 플랫폼은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플랫폼 중에서도 대표적인 두 가지 모델을 비교해 볼까요? 쿠팡은 사입, 오픈마켓, 로켓 배송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일부 제품은 직접 사입해서 보유하고 일부는 판매자가 입점해서 판매, 특히 로켓 배송을 위해 대규모 물류센터와 배송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죠. 그래서 운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배달의 민족은 물류센터가 필요 없어요. 직접 음식을 만들지도 않고
식당과 고객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자체적인 물류 부담이 쿠팡보다는 훨씬 적죠. 이렇게 보면 배달의 민족 같은 순수 중개 플랫폼이 운영 부담이 덜한다는 건 맞는 말입니다. 내 플랫폼이 정말 성공하면 성공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부터는 규모의 경제, 즉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합니다.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새로운 사용자가 더 많이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당근마켓을 보면 처음에는 거래할 물건이 적었지만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물품이 올라오고, 다양한 물품이 올라오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네트워크 효과가 폭발적으로 발생. 이렇게 규모가 커질수록 플랫폼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지고 경쟁자가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강력한 진입장벽이 만들어집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공 사례들만 보면 와, 이거 개꿀이네? 나도 할 수 있겠는걸? 할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하면 플랫폼이 자동으로 성장하지만 문제는 그 효과를 보기 전에 망하는 플랫폼이 엄청 많다는 거죠. 저도 직접 플랫폼 비즈니스를 운영했다가 망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게 많아요. 자, 이제부터 플랫폼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들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첫째, 시장이 이미 레드오션입니다. 많은 분들이 플랫폼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시장에서 내가 1등이 되면 대박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누군가가 1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한때 배달의 민족처럼 지역 상점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했었는데, 처음에는 야, 지역 기반 플랫폼은 아직 경쟁자가 없잖아, 여기서 빠르게 자리 잡으면 승산이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뛰어들어 보니까 이미 대형 플랫폼들이 이 시장을 보고 있었고 사용자들 또한 그 플랫폼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저희 플랫폼을 이용하게 만들려면 기존 플랫폼들과의 차별점과 메리트를 확실히 만들어야 했고, 또는 마케팅에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입장벽이 너무 두터웠어요. 결국 초반부터 시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이걸 경험하고 나서 확실히 깨달았어요. 경쟁자가 이미 자리 잡은 시장에서는 후발주자가 살아남기가 엄청 어렵다. 둘째, 공급자를 확보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렵습니다. 플랫폼이 성공하려면 양질의 공급자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배달의 민족을 한번 봐보세요. 초기에는 음식점 사장님들을 설득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굳이 왜 배달앱을 써야 해? 라면서 입점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은 초반에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들여서 식당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당근마켓도 마찬가지예요. 중고거래 플랫폼이 처음 시작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초반에 거래할 물건이 별로 없다. 사람들이 물건을 올려야 거래가 되는데 초반에는 아무도 물건을 올리지 않으니까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근마켓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물건을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 등을 제공, 일정 지역을 타겟팅해서 해당 지역에서만 활성화되도록 전략을 짰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작정 전국 단위로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공급자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니까 소비자도 들어오지 않고 결국 저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플랫폼이 되어버렸죠. 초기 공급자를 빠르게 확보하지 못하면 플랫폼은 무조건 실패한다. 셋째, 수익 모델이 불확실하면 망한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 플랫폼이 돈을 어떻게 버느냐입니다. 많은 플랫폼들이 초반에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용자 수를 늘리는 전략을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용자 수가 많아졌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벌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페이스북, 초기에는 광고 없이 사용자 기반을 확장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후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교한 타겟 광고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죠. 또 다른 예로 유튜브, 처음에는 광고 없이 단순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광고를 도입하고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를 추가하면서 다양한 수익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초반에 빠르게 수익을 내려고 했고 사용자들이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수료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모였던 사용자들이 이탈해버렸죠. 수익 모델을 초반부터 확실히 고민하지 않으면 그 플랫폼은 살아남을 수 없다. 특히 사용자들이 무료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돈을 받으려 할 때 반발이 엄청 심해집니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가 광고 정책을 변경할 때마다 논란이 생기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성공하면 엄청난 힘을 가지지만 반대로 망하는 확률도 높다. 아니, 99%가 망한다. 초기 시장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미 레드오션에서 싸워야 한다. 초반에 공급자를 빠르게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플랫폼이 된다. 수익 모델이 확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용자 수가 많아도 돈을 벌 수 없다. 그러면 플랫폼 사업은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무작정 뛰어들라는 말도 아닙니다. 철저한 시장 조사, 차별화된 전략, 현실적인 수익 모델이 없으면 성공하기 매우 힘들다는 말입니다. 제가 직접 겪어보고 깨달은 이야기, 오늘 들으시면서 도움이 되셨나요? 온라인 창업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온라인 비즈니스 코치 이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